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작에 영향력 미쳤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내용들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헤드라인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넷 옐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이 양적 완화 등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장기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2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현재 구간 지수에 힘을 주고 있는 뉴스기도 하죠. 연준의 양적 완화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주요 당국자들의 이런 지지 의사 표명이 이어지고 있네요, 부장님. 네, 오늘 시캐스터 우려에도 주요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오름세에서 장을 마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준의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증시에 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넷 옐렌 연준 부의장은 현재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혀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워싱턴 전미 실물경제협회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요. 현재 리스크를 감안할 때 경제 회복세를 촉진하고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서 경기 부양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채 매입에 잠재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연준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할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다라고 옐렌 부의장은 밝혔습니다. 네, 옐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버냉키 의장의 이제 후임으로도 거론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발언에 대한 영향력은 이어질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버냉키 연준 의장은 2014년 1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옐렌 부의장은 버냉키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날 발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는데요. 버냉키 의장도 앞서 지난 1일 연준의 현 정책에 대한 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옐렌 부의장과 버냉키 의장의 입장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금리 조기 인상은 현재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이 크다라고 버냉키 의장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인사들로부터 통화정책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달 FOMC 회의에서도 초저금리 정책 그렇다면 이어질 가능성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19일부터 이틀 동안의 FOMC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12월 연준이 의결한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인 연방 목표금리 역시 초저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 영적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사스 연준 총재는 초저금리와 자산 매입은 일부 시장을 과열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요 지수들을 보면은 좀 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런 혼조세 양상 보이고 있는데 이 버핏이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계속 이어갔다고요. 네, 오마이언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낙관론을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지만 주식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CNBC에 출연해서 여전히 자신은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은 4년 전과 비교할 때는 싸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버핏은 강조했습니다. 네,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반면에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내놨죠. 네,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밝혔습니다만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관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장기 국채 투자는 가장 무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시캐스에 대해서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제 회복세가 느리지만 멈춘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유럽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정부 지출 한번 좀 알아봐야 되죠. 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고요. 네, 버핏 회장은 시캐스터와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정책 지지 발언을 계속해서 나타냈습니다. 시캐스터가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서 정부의 부양책 규모가 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는데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고 이를 통해서 재정 적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밝혔고요. 글로벌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를 예의주시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 쪽 이슈를 보면은요, 이탈리아 쪽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재선거 가능성이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간밤에 이탈리아 증시가 1%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죠. 네, 유럽에서 이탈리아와 관련된 불안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오늘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4.84%까지 상승했는데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상원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피에르 루이지 베르사니 당수는 올해 선거법을 개정한 뒤에 총선을 다시 열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 좀 보도록 하죠. 이 하락세로 좀 마감을 했네요. 네, 유럽의 주요 증시는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52% 빠졌고요. 독일 증시가 0.21%, 프랑스 증시 역시 프랑스 증시는 올랐습니다. 0.27% 올랐는데요. 원자재 관련주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BHP 빌리턴과 리오티토 그룹이 각각 2% 이상 빠졌습니다. 프랑스 텔레콤이 6% 가까이 오르면서 통신업종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투자 의견이 상향됐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오늘 주요 상품 가격은 혼조세를 연출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고래에서 유가는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배럴당 0.8% 빠졌습니다. 89.96달러를 기록하면서 90달러 선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값은 올랐습니다.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0.01% 올라서 온스당 1572.4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민태정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넷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이 연준의 현재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세를 촉진시키고 고용 시장을 보다 빠르게 개선시키기 위해선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버핏이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장기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이 밖에도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이탈리아 총선이 다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얻으면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2거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입니다.